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은입니다. 자산 중에서 가치가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집일 텐데요. 그래서인지 화재, 도난, 상해 등 일상적인 가정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해주는 집보험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개인주택보험에 대해서 보험 전문가 착한보험 이규대 중개인을 모시고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보험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시고요. 저한테도 문의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도 이제 자세한 말씀 해주실 텐데 지난 시간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도대체 이 주택보험이란 어떤 건지 이제 대략적으로 또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그 퍼스널 프로퍼티 개인 네. 재산이라고 하죠. 네.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인들이 네, 이 재산보험에 많이 이제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이 네, 일반 주택보험, 그렇죠. 콘도보험, 세입자보험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 주택보험에 들어와 있고요. 네, 주택보험에서도 크게 두 가지의 캐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 첫째는 프로퍼티, 빌딩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두 번째는 라이어빌리티, 책임이에요. 네, 근데 첫 번째 그 프로퍼티도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집 자체. 그 빌딩 자체가 그렇죠. 네, 그렇고요. 이제 그 두웰링이라고 그러죠. 네, 네, 또 그 안에 개인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또 가전제품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것을 콘텐츠 또는 퍼스널 프로퍼티라 부릅니다. 아, 바로 네.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이제 지난 회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재고 조사를 할 수 있는지 네.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얘기를 나눴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주택보험안에 그 세부적으로 분류를 했었을 때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개인 재산, 그 퍼스널 프로퍼티는 크게 나눈다면 캐테고리가 어떻게 나눠질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집 자체 빼놓고 개인 퍼스널이니까 네,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또 지난 우리 스페셜 리미트 할 적에 네, 금은 보석류 같은 거, 그렇죠. 또 미술품 같은 거, 네. 또 여러 가지 스포츠 용구 같은 거, 또 많이 있죠. 뭐 골프용품 같은 거, 가라지에 있는 거.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퍼스널 프로퍼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제가 궁금한 건 그럼 집안에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이 다 퍼스널 프로퍼티에 해당이 된다라면 그래도 항상 저희가 보험이라는 거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왜 제외 품목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지금 퍼스널 프로퍼티에서 제외되는 그런 품목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네. 네, 어떤 게 해당이 되나요? 우리 그 삶의 그 네. 영위가 집 안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네. 밖에서 생활을 하다가 물건을 집에 갖고 들어오겠죠. 예를 들면 비즈니스를 하신 분이 어디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어떤 용품 같은 거, 집기 용기 같은 걸 갖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거 집에 들어다 잊어먹을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경우에는 비즈니스 용품이지 이건 집안 개인 용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경우는 참고적으로 그 리밋이 2,000불까지가 되고요. 또 세일에 관계된 분 같으면은 그 상품을 같은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샘플용으로 아니면 네. 상품을 갖고 다닐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걸 보관도 할수 집안에서 있고. 잊어먹을 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안 됩니다. 그럼 그건 역시도 2,000불까지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그건 아닙니다. 아예 포함이 안 네네. 되는 거예요? 네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집안에 갖고 오는 게 아니죠. 아, 공간이 부족해서 사실 집에다가 보관을 하시는 경우도 사실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네. 다른 기술적인 방법인데 네. 스몰 비즈니스 개념으로 다시 보험에다가 신고를 해서 나는 이러한 물건을 집안에다가 이렇게 두고서 생활을 한다라고 보고를 하면은 보험에서 인정을 해주면 커버가 될 것이고요. 아, 인정을 안 해주면 별도의 네네. 다른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네네. 이제 예를 더 이어서 네. 우리가 한 달 이상 집을 비우고 출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뭐 한국에 가실 수도 있고, 네네. 네, 베이케이션에 가실 수도 네. 있고요. 그럼 특히 네. 겨울에 네. 4일 이상 네. 연속해서 집을 비울 적에 동포가 돼서 아, 이렇게 피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사람으로 하여금 관리를 안 하고 동포가 되면은 커버가 안 돼요. 그래요. 네네. 네. 그래서 겨울철에 떠나실 적에는 드레인 있죠. 네. 배수관을 물을 다 완전히 빼놓으시든지 아니면은 성인한테 집을 관리 맡기셔야 돼요. 그거에 대한 증명 역시도 필요한 거고요. 그렇죠. 근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하고 보험회사에서 그래서 연락이 갈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이 그 빈 기간 동안에 네. 집을 관리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했다라고 하면은 믿어주죠. 아,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웃이 될 수도 있겠고 가까이 있는 친척한테도 저희가 사실 부탁을 많이 네네. 하잖아요. 그래서 뭐 자 갖고 와서 좀 체크업을 해달라 네네. 그러면 그게 나중에 이제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갔었을 때 네네. 증명만 해주면은 네네. 인정이 된다라는 네네. 말씀이죠. 거기까지는 사실 저도 대부분 분들이 생각을 안 휴가를 하실 갈 것 같아요. 적에는 네, 가까운 이웃한테 네. 다 맡겨놓고 갑니다. 또 그런 게 있었군요. 실질적으로 그런 피해가 많이 일어나요. 그렇겠어요. 네, 뭐 여러 가지로 사실은 네, 모르는 거잖아요. 네네, 자연재해라는 것도 그렇고 마찬가지이기 네네. 때문에. 네. 그러면 아까도 사실 살짝 언급이 됐었는데 예를 들어서 왜 집에서 재택근무라고 하죠. 집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실은 제가 우리 그 한국인 우리 동포들로부터 네. 전화를 종종 받습니다. 음. 와서 이제 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집에서 이런 비즈니스를 하세요. 맞아요. 헤어사론 미장을 하시는 분도 있고 네네. 어떤 이제 이렇게 의료 행위를 하시는 분도 네.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다가 신고를 해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홈베이스 비즈니스라고 그래요. 네. 홈베이스 비즈니스 할 적에 그 전에 집에 대한 보험이 있었겠죠. 네. 그 집보험에다가 홈에 플러스를 시킬 것인지 음. 별도로 들을 것인지 그의 판단 기준은 보험회사에서 합니다. 본인이 해서 그쪽으로 의뢰를 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판단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본인이 의뢰를 하면은 판단을 보험회사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집보험에다가 포함을 시킬 것인지 별도의 음. 보험을 또 만들어야 될 것인지를 그는 그래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제가 집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합시다. 네. 이럴 경우에는 집에 있는 물건을 쓴다는 거예요. 음. 또 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제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도둑이 들어서 그걸 훔쳐갔어요. 네. 이걸 집보험에서 커버를 할 것인지 음. 아까 얘기한 홈베이스 비즈니스 커버를 할 것인지 애매하죠. 그렇죠. 이제 이러한 판단의 기준 최초의 시작은 보험회사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무작정 집안에서 했기 때문에 집보험으로 다 커버가 되는 게 아니라는 네네. 말씀이네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네네. 경우에 따라서 네네.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면 추가로 저희가 어디든지 항상 보험이라는 게 저희가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이제 기본이 있고 거기에 추가로 옵션으로 해야 할 항목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것들 추가 항목이 될 수 있나요? 이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네. 집 외에 카테지도 더나 렌트 네. 수도 있고요. 네. 또 콘도 분양받아서 또 렌트를 줄 수도 있고요. 음. 또 여러 가지 재산 형성 과정 속에서 늘어날 거예요. 네. 처음에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지만은 추가적으로 네네. 이럴 경우에 이제 추가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애들을 시켜야 되는데 네. 특히 우리 그 한국인들 중에서 렌트용으로 콘도를 두세 개 갖고 있는 분 꽤 많으세요. 네. 근데 그것이 그러시더라고요. 투기 목적상으로는 음. 되지 말아야 되는데 부득불 한두 채는 더 추가로 갖고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럴 때는 추가로다가 보고를 해서 그에 적절한 보험료를 내셔야 되는데 렌트 콘도나 그 일반 세입자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꼭 신고를 하셔서 추가로 이렇게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저희가 그 주택보험 중에 드웰링이라고 하셨죠? 집보험으로는 어떤 것이 포함이 되나요? 좀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갈 적에 네. 집 본체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물들이 있을 거예요. 창고, 네. 네네, 집이 있습니다. 네. 집에 만약 차고 가라지가 네. 아예 내장돼서 건축이 되어 있는 집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별도 떨어져 있는 그 가라지도 있을 옆으로 거예요. 연결돼 네네. 있거나. 네. 그다음에 창고, 쉐드 같은 것도 별도로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러한 것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일반 주택보험에서 주택보험의 약 20%가 이런 아웃빌딩, 이런 딸린 디타치 건물로다가 이렇게 산정을 합니다. 이러한 것이 드웰링, 네. 개인 레지던스 플러스 그 아웃빌딩을 포함해서 보통 이렇게 건물 빌딩이라 부릅니다. 그거까지도 포함이 되는 건군요. 통상적으로 포함이 되고 네. 어떤 분이 신고를 하세요. 네네. 신고를 안 줘도 기본적으로 20% 정도를 그 보험 가액에 잡혀 있어요. 그래요. 이미 이제 20%가 다 추가적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 거군요. 네네, 일반적으로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얘기 중에 뭐 집가치, replacement value라고 하죠. 근데 그게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네, 만약에 화재가 나면은 네. 집을 다시 져줘야 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네. 원상복구까지는 네네. 아니어도. 네. 근데 기본은 현금 캐시가 아니에요. 집보험은 다시 그 자리에서 비스듬한 건물을 다시 지어주는 것이 기본적인 프린시플 원리예요. 아, 네, 그래서 리플레이스먼트라고 얘기를 그렇죠. 네네. 하는군요. 그래서 네. 리플레이스먼트 value라고 그러죠. 네, 그 아, 가치를 보장을 해주는데 사람이 화재가 나면 다시 지려면은 조금 더 욕심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생겨 더 올리고 하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이런 경우는 원칙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근사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바로 이제 보험회사하고 적절히 타협을 해서 좀 늘려서 많이들 짓죠.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집 보험으로 커버가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집보험에서 네.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네. 개런티. 아, 개런티요. 예, 보장? 개런티드 리플레이스 코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집 가치를 산정할 적에 아, 무조건 낮게 잡으면 안 되겠네요. 오히려 높게 잡는 분도 있어요. 그렇겠죠. 뭐, 혹시나 하는 생각에. 네네네. 근데 그것이 내가 올린다고 올려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기준이 툴이, 있겠죠. 툴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험 가치 그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거 오늘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 한번 알아볼까요? 네네. 이게 있습니다. 첫째, 집에서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그 급수관이 있느냐도 중요한 관건이에요. 아, 네. 생각 안 그래요. 해보셨죠? 네, 거기까지는 생각을 네, 안 또 하죠. 집에서 네.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소방서가 있느냐. 아, 근데 가까울수록 좋은 건가요? 그렇죠. 네. 또 소방서도 네. 개인 그 발론티어 소방서냐, 네. 정부에서 운영하는 소방서냐. 그런 것까지 차이가 있어요. 네네. 네. 그다음에 집에 얼럼 시스템이 있느냐, 집에 소화기가 있느냐, 집에 다른 뭐 썬펌프가 더 설치가 되어 있느냐, 집에 다른 수어 백업이 설치가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집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집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한두가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은 이제 차차차차 이제 보험서를 보시면 알겠는데 그러한 것이 전체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보험 가액을 만들고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유사시에 그 금액 범주 내에서 이제 집을 줘주는데 그 금액을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한 팩트를 집어넣어서 하면은 그 툴에 의해서 집 가치가 나와요. 그거에 의해서 보험회사에서는 보험료를 산정을 하는 것이고요. 네. 만약에 사고 시에는 그 금액 범위 안에서 똑같은 건물을 지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보험 가액이 산정이 된 게 어느 정도 일정 이제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건축 자재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건비도 그렇고 이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인상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그거보다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제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밸류로 저희가 집을 지어줄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물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갭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제가 잘 이제 여쭤봤나요? 네네. 그게 이제 굉장히 기술적인 건데요. 네. 실은 그 안에 세 가지의 레벨이 있습니다. 처음에 산정을 할 적에 스탠다드냐, 하이밸류냐, 로우 레벨이냐. 그래서 집이 오래된 아주 저기 이제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아주 오래된 된 집이고 좀 허술한 집은 로우 밸류다 넣어서 아. 보험까지 떨어져서 보험료를 적게 만들고 아. 일반적인 것은 제대로 다 스탠다드 적용을 시켜요. 네. 그 범주면 일반적으로 다 건축 빌더가 지어준다고 우리가 판단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매년 이게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도 물가 상승률 적용해가지고 매년 집가치가 올라가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네. 처음에 어떤 집을 샀는데 50만 불을 시작을 했어요. 네, 네. 그 이듬해는 이제 50한 4, 5만 불 됩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 보험이 좀 올라가겠죠. 네. 그러니까 그걸 갖고 이제 클라이언트는 막 이제 항의를 하세요. 뭐 이게 뭐 보험료만 올라간다 예, 예.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쵸. 그러면 집값이 올라간 거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러면 네. 아무 소리 안 하세요. 네네. 네, 집값이 올라간 것만큼 물가 상승이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했는데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보험회사를 바꾸게 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A라는 보험회사에서 매년 물가 상승을 적용해가지고 이제 60만 불이 됐어요. 네. 근데 다른 보험에서 옮기게 될 때는 60만 불이 아니고 70만 불이 돼요. 그러니까 70만 불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보험 가입자는 60만 불을 내던 보험료를 70만 불을 내다 보니까 좀 아까운 생각이 든다는 그렇죠. 얘기죠. 상대적으로 부담이 네네. 되니까요. 그러나 네. 새로 받는 보험회사에서는 그걸로 기준 잡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근데 우리가 이제 보험 보루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60만 불 갖고 그 집을 줄 수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그럼 과연 그 얘기하는 집 가치라는 건 어떻게 산출이 되는 건가요? 네, 이 집 가치를 산정하는 네. 그 전문 기관들이 있어요. 아, 네, 그럼 어떤 기관에서 어떤 기준으로 산출이 되는 네, 건가요? 저희 브로커 사무실에서 쓰는 것은 EGI TV라고 하는 그 툴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리는 그 팩트들을 다 입력을 시켜요. 아까 뭐 소방수가 있느냐 네. 하면은 하나하나. 네네. 네. 심지어 건물의 수상자까지 다 집어넣게 돼 있어요. 그래요? 그럼 그러면 이제 그 시청자들은 클라이언트들은 그걸 다 답변을 못 하세요. 모르죠. 네.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글 들어가거나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을 해서 네. 거기 다 스탠다드 입력을 시킵니다. 아,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요. 그렇겠네요. 대부분이 객관성이 있는 자료들이에요. 그거에 의해서 이제 보험료를 산정하는 이제 집 가치가 나오는 것이죠. 선생님 같은 브로커라든지 아니면 중개인들이 하실 일이 많겠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자료도 수집해야 되고 그걸 일일이 또 입력을 해야 되고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저절로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오늘 제일로 기회에 힘든 것은 알아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답변을 안 해주시고요. 네네. 정보를 안 주시고. 알아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험료를 저렴하게 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게 아니고 네, 네. 보험료가 적게 나오는 예상되는 자료를 입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죠. 그 손해는 고스란히 클라이언트가 받는 그만큼 거죠. 보상되는 그 범위가 작아지는 그렇죠. 거니까. 아, 그래서 제대로 뭐든지 정보를 제대로. 입력을 해서 네. 보험료가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하고 집에서 살다 보면은 이제 저희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집을 개보수하는 경우가 사실 생기잖아요. 조금 뭐 증축도 하게 되고 조금 레노베이션하면서 바꾸기도 하는데 이런 거를 일일이 그 보험회사에 다 보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네, 결론은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작은 케이스라도요. 네, 이제 보수한 경우는 그래도 이제 좀 덜한데요. 네, 이렇게 증축을 하거나 새로 만드는 거 있죠. 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화장실을 많이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물에 관련된 거 꼭 보고를 하셔야 돼요. 아, 뭐 이제 배수 관계부터 시작해서 많은 네네. 것들이 있겠군요. 그다음에 네. 우리 한국인들이 이게 하숙을 하기 위해서 집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뭐 루밍하우스 말씀하시는 네네. 건가요? 네, 그거를 꼭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보고를 하자니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거. 올라가고 또 제재를 받으니까 보고를 안 하세요. 근데 극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화재가 나서 네, 이 솔직히 인명의 피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합니다. 그러네요. 사실 최근에 그런 제가 사고 소식도 접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뉴스도. 근데 이제 제일로 중요한 팩트는 네, 공사 중에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공사 전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사전에요? 네네. 공사 전에. 네네. 음, 그럼 사전에 보고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네. 지침을 내려줍니다. 어떤 네, 지침인가요? 거기는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시에 보고를 했느냐, 아니면 그 디자인을 한번 보내봐라. 아, 전기는 어떻게 배선을 땄느냐. 공사를 하기 전인데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계획 그렇죠? 없이 공사를 못 하죠. 물론 그렇죠. 네네. 그럼 저희가 어느 정도 계획이라는 게 그렇죠. 잡히고 나면은 네. 그거를 이제 시행하기 전에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네네. 이미 보험회사에는 보고가 돼야 된다는. 네네. 아, 그렇군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못 잘 할 것 같아요. 생각을 못해서. 안 하시죠. 네. 근데 그게 큰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미처 의도적이진 않고 몰라서 못했는데 중간에라도 네. 내지는 그 공사가 끝난 다음에라도 저희가 해도 네, 되는 건가요? 네, 보고를 하셔야죠. 그랬었을 때 뭐 페널티가 따로 있고 그렇진 않고요. 그런 건 없고요. 왜냐하면 양심적으로 한 거니까. 그럼 그때부터 이제 해서 적용이 적정하게 되고요. 적용을 시켜서 네. 보험료도 부과를 하고 보험료를 부과를 한다고 하면 나쁜 측면이 아니고요. 네.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보험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하실을 꾸몄어요. 근데 거기서 사고가 났어요. 근데 보고가 안 됐어요. 보험에서 커버가 안 안 되죠. 해주죠. 그럼 그거는 잘못된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거예요. 보험료 내지만은 네. 그 커버가 되니까 헛된 보험을 내고 계신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뭐든지 보험이라는 게 사실은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게 보험인데 그때 보상을 받기 네네.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저희가 정확하게 네네. 보고를 해서 만일의 사고에 그때 네네. 결국에는 이제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네네. 가장 좋은 효율적인 방법인 네네. 것 같습니다. 또 한 네. 가지 또 예를 네. 들면 이제 집에서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페인트 같은 거 많이 하셨습니까? 네. 자, 이런 것을 이제 보고를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네. 뭐 그거는 뭐 그렇게 보고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네. 그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단지 페인트를 뭐 10,000불 주고 페인트를 칠해놨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페인트를 다시 칠해야 돼요. 네. 근데 보고를 한 경우하고 안 한 경우 차이 있겠죠. 그렇겠네요. 네네. 보고를 한 네. 경우에는 참작의 여지가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네네. 그렇죠. 최소한도 알겠습니다. 메모를 한다면 메모만 남겨놔도 음, 보험에 남아 있으니까 언제 페인팅을 했다라고. 근데 음, 무슨 문제 있는데 꼭 그걸 보상을 해줘야 돼요. 이럴 음, 때는 보험료하고 상관이 없었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참작의 여지가 있죠. 잘 근데 보고는 알겠습니다. 잘 하시는 게 좋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신경 쓸 게 많을 것 같아요. 네네. 사실은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사실은 너무나 궁금한 게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전화도 사실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네네. 선생님께 드리는 말씀도 많은데 오늘 얘기를 다 못했기 때문에 결국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집보험에 대해서 이제 마저 얘기를 해야 될 예,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어떤 얘기를 또 나누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이제 라이브 책임보험하고 네. 퍼스널 프로퍼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다음 기회에 기회가 된다 하면은 집 자체에 대해서 이제 음, 빌딩에 대해서 그것도 많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게. 네, 그렇죠? 이것도 한 해분은 알아볼게요.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되면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도난사고 방지를 위해서 먼 길 떠나기 전 문단속은 물론 가입하신 집 보험의 보상 범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더위에 있는 시원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